안녕하세요. 미미 사장입니다. 오늘의 소품샵 브이로그 영상은 사무실이 아닌 바깥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은 공항인데요. 제가 이번 가을에 혼자서 도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물건 사입이나 거래처 미팅이 아닌 새로운 거래처 확보를 위한 거였는데요. 일본 오다이바에서 열린 빅사이트라는 박람회에 참관하기 위해서 혼자서 캐리어를 끌고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도쿄보다는 오사카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처음 소품샵을 창업할 때는 도쿄를 선호했다가 그 다음에 수입하는 물량이 계속 늘어날수록 오사카를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도쿄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면 거의 99% 항공을 통해서 물건을 받는데요. 이 항공 운송의 경우는 박스 하나당 차지가 붙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사카는 비행기, 항공 운송과 배로 들어오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고, 또 배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박스가 몇 박스이든 토탈 킬로그램으로 무게를 재기 때문에 저희는 배로 받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요. 특히 소품샵 도매몰을 오픈하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물건을 받는 무게 수가 늘다 보니까 오사카로 거래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도쿄 거래처에 물건을 발주했다고 하더라도 도쿄 거래처에 물건을 발주를 하고 그걸 오사카로 받아서 오사카에서 한국으로 배를 타고 들어오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도쿄 출장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들어갔어요. 올 때는 나리타가 아닌 하네다 공항으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사카에서 사용하는 IC 카드도 이코카 카드라고 하는데요. 도쿄에서도 그 카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해서 따로 교통 패스를 끊지 않고 오사카에서 사용하던 교통 패스를 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호텔은 도쿄 중심지에 있는 호텔이 아닌 도매상들이 많이 있는 거리에 한가운데에 있는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호텔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었는데 전시의 기간인 것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교통이 가장 좋은 곳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호텔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묵은 호텔은 컴포트 호텔입니다. 가을인데도 도쿄는 정말 더웠어요. 도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후배가 저에게 말하기를 언니, 도쿄는 9월에도 10월에도 여전히 더우니 더위 대책을 꼭 하고 오셔야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말을 그냥 흘려듣고 왔었는데 양산을 챙기지 않은 것을 정말 후회했습니다. 점심은 늦은 시간에 먹었어요. 도매상을 한 바퀴 돌아주고 근처에 있는 문을 연 가게에 가서 오스스메 메뉴, 추천 메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쿄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개 더 있는데요. 도쿄는 사입하는 곳의 스팟의 거리가 굉장히 먼 편이고 교통비도 좀 많이 드는 편이고요. 걸어서 이동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길치는 길을 몇 번이나 잃을 수 있어서 저는 도쿄를 선호하지를 않아요. 도쿄 출장을 갔다가 올 때면 나는 오사카가 맞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겪기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쿄가 도쿄 나름의 장점이 좀 크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도쿄 도매상에서 공급받는 물건이 오사카의 도매상에서 공급받는 물건보다 공급률이 낮은 경우가 좀 많고요. 또 세금을 환급받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쿄가 조금 더 우세긴 한데 저희가 많으면 일주일에도 2번, 3번씩 일본에서 출하를 받는데 그 무게를 도쿄에서 감당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오사카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가면 도매상에서만 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소매상도 쭉 둘러보는 편이에요. 현지에서 어떤 상품이 인기가 있는지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좀 찾아보는 편이고요. 캐릭터가 아니고 저희가 취급하는 상품군이 아니더라도 견문을 넓힌다는 생각으로 출장을 가고는 합니다. 식품은 저희가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시도를 안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사무실이 좀 협소한 편이다 보니 취급하는 품목을 늘리는 데 조금 소극적이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점프샵처럼 저희가 취급하지 않는 애니메이션도 꾸준히 둘러보면서 사람들에게 오래 사랑받는 애니메이션이 무엇인지도 꼭 보고 있습니다. 포켓몬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인기가 있었던 캐릭터인데 다시 흥하는 것 같아요. 현지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포켓몬 카드는 일본 현지에서 구하지 못해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된다고 하죠. 저에게는 포켓몬이 아직은 먼 브랜드여가지고 취급을 거의 안 하고 있는 브랜드이긴 합니다. 별의 커비는 생각보다 매니아층이 정말 많은 캐릭터예요. 저희가 쿠팡에도 미미 멜로디가 입점을 해 있는데요. 쿠팡에서 이 커비 관련된 상품이 생각보다 꽤 잘 팔리는 편입니다. 50개 들어오면 어느새 다 팔리고 또 100개 들어오면 어느새 팔리는 그런 마성의 브랜드가 커비였어요. 커비 인기가 많은 줄을 모르고 있다가 쿠팡을 하고 나서부터 그 인기를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소매상을 돌 때면 소매상에서만 볼 수 있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도소매상을 모두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녁은 간단하게 편의점으로 때웠습니다. 출장을 갈 때 밥을 제대로 안 먹는 편이 많아서 이번에는 조식을 주는 호텔을 선택을 했어요. 아침을 이때 먹지 않으면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일만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번 호텔에서 조식을 정말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길치여서 오사카로 출장을 혼자 간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혼자 가서 길을 찾다 보니까 이제는 괜찮더라고요. 조금 돌아갈지언정 길은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어떻게든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출장 꿀팁이라고 한다면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시간에 출퇴근 시간은 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하철을 예를 들어 오후 4시, 5시쯤 탄다고 하면 그 짐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낑겨서 타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국할 때는 아주 이른 시간으로, 저녁에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가장 늦은 시간으로 오는 비행기를 선택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어 공부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JLPT 공부를 하고 나서 확실히 청해 공부를 하고 나니까 현지에서 귀에 들리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매일 노력하는 것들이 언젠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출장의 가장 큰 목표가 전시회였기 때문에 전시회에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가 과연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이번 출장에서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한국 소품샵 사장님들 사이에 방문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여겨지는 도매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매상 관련자를 만나서 제가 다른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고 이야기가 잘 되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입점 관련된 서류를 전달하고 소통을 한 덕분에 그곳에 온 오프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에요. 이번 도쿄 출장의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직장을 오래 다닌 대학 후배가 저의 출장에 동행해서 이 박람회에서 거래처와의 소통을 정말 자세하게 도와주었어요. 명함을 주는 법부터 받는 법,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는 법,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등등 팁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무사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이 끝나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도 꺼지지 않는 컴퓨터에서는 사진 보정이 한창이네요. 저는 포토샵의 액션 기능을 활용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보정값을 정해두고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보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수십 장, 수백 장도 한 번에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액션 기능 켜놓고 컴퓨터 돌린 다음에 밥 먹고 들어오면 보정이 끝나 있더라고요. 정말 많죠. 이번에 업로드된 와펜들 한 번에 보정 모두 끝냈습니다.
와펜 종류가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다 올리는 게 힘들었지만 하나하나 사진 찍고 보정하고 상품 정보를 확인해서 업로드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공부하는 건 JLPT N4인데요. N5는 여름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고 지금은 N4를 독학하고 있습니다. 어휘를 시작으로 그 다음 문법 공부를 하고 청해하고 마지막에 독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나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공부를 하니까 출장에 가서 귀에 들리는 말이 조금은 더 늘은 것 같아서 저는 공부 시작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오사카 일본 거래처 예전 담당자님께서 일본어 공부를 꼭 시작하라고 정말 강하게 권해주셔서 해볼까 하고 시작한 건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다시 일상의 시작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 멜로디 사장님이 혼자서 고군분투한 흔적이 가득하더라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매일 하던 업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쿠마몬 달력도 업로드를 했는데요. 이 쿠마몬 달력이 2025년에 저희가 처음 판매를 하고 정말 반응이 좋았어서 2026년 달력도 수입해 왔어요. 매달 달라지는 쿠마몬의 얼굴 표정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도, 소매 모두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도매에서 반응이 뜨거워서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이 야광 거북이가 정말 멜로디 사장과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가장 발광률이 좋은 초록 거북이가 정말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저희가 이 거북이를 보고 검수하기도 정말 어렵고 포장하기도 까다로워서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매로 한번 해보자 하고 업로드를 했는데 저희가 며칠 동안 이 거북이만 팔았을 만큼 정말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 야광 거북이가 뭐라고 거북이 불 끄고 구경하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멜로디 사장님이 거북이 포장하느라고 정말 눈이 빠졌을 거예요. 저 포카 뒷돼지도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고 한 마리 한 마리 검수해서 저 포장하는 정성이 정말 엄청납니다. 거북이 구매해주시는 매니저분들은 정말 멜로디 사장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고 그 정성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스가 똑 떨어져서 박스를 엄청 많이 주문을 해놨어요. 저희가 매번 쓰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스는 항상 구매하던 곳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박스는 박스몰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 렉 하나를 통째로 비워두고 박스만 넣는 렉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일본에서 들어오는 신상들을 촬영하고 정리하는데도 정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이 지브리 배지가 정말 귀여웠어요. 그리고 멜로디 사장님의 야심작 지브리 타월도 정말 반응이 좋습니다. 현재 도매하고 소매하고 둘 다 올라가 있는데요. 멜로디 사장님이 요즘에 수건 파는 거 정말 좋아하셔서 수건을 대량으로 수입을 해와서 도매하고 소매하는 걸 계속 하고 싶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산리오뿐만 아니라 산리오, 지브리, 호빵맨, 미피 등 계속해서 새로운 손수건들을 샘플을 보고 사입을 하고 촬영해서 올리는 작업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 제가 수입에 관련된 서류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사실 수건이 망설여지는 품목이기는 해요. 왜냐면 수건이 섬유 제품이다 보니 다른 문구류에 비해 관세가 조금 더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할 때 자칫 잘못했다가는 다른 상품하고 똑같이 가격을 매겼다가는 '이게 정말 남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 수입하는 원가 계산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 품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판매를 할 때도 올프림 같은 것들이 없는지를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그 상품에 관한 정보를 라벨을 모두 붙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지브리 타월 정말 귀엽죠? 저희가 지금까지 수입했던 수건 중에서 이 지브리 타월이 가장
작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요즘에 후기를 읽어보면 이런 정사각 타월류를 집에서 쓰시는 분도 많지만 운동용이나 외출용으로 쓰시는 미니즈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니즈분들이 올려주시는 후기를 보고 '아 휴대가 어렵지 않은 작은 사이즈의 미니 손수건을 해 보자.' 해서 이번 지브리 손수건을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일본에 출장을 다니면서 사람의 유행을 타지 않고 사람이 많은 매장은 정말 지브리이더라고요. 포켓몬, 짱구, 커비, 피크민, 페코 정말 여러 가지 매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떠한 유행을 타지 않고 매니아층이 있는 브랜드는 지브리가 정말 유일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지브리 상품군을 정말 많이 놓고 싶은데 지브리는 매년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오르는 브랜드이기도 해서 수입할 때 겁이 나기도 합니다. 몇 달 사이에 가격이 훅 오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꽤 나가는 편이라서 많은 품목을 두는 게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힘을 내서 여러 종류를 많이 선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품목인 산리오 오마모리입니다. 산리오 오마모리 진퉁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진짜 일본에서 만들어진 산리오 오마모리는 오마모리 뒷면에 오마모리를 만든 신사의 이름이 자수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꼭 확인하셔서 가품이 아닌 진품 오마모리를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마모리는 쉽게 말해 소원을 들어주는 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산 오마모리가 진품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오마모리의 뒷면을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저희가 오마모리를 처음 선보인 게 연말 가까운 즈음이었기 때문에 바라는 게 있는, 소원이 있는 미니즈분들께 정말 큰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오마모리는 한번 품절이 되면 재입고가 어려운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 명 한 명 떠나보낼 때마다 가슴 아파하면서 택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오마모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OPP 봉투에 개별 포장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너무 귀엽죠? 특히 교통안전 오마모리랑 또 50주년, 마이멜로디 50주년 오마모리, 키키라라 오마모리, 쿠로미오 오마모리가 모두 몇 주년 한정판으로 나온 디자인이었어서 오마모리를 올렸을 때 한정판 오마모리가 가장 먼저 판매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포장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가슴 설레는 품목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캐릭터 소품샵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거는 재고의 수급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도 잘 팔리는 미니즈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항목은 두고두고 쟁여놓고 팔고 싶은데 다 팔고 잘 팔고 이제 다시 수입해 볼까 하는 때쯤이면은 재고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품절이라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단종이라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상품인데 다음 해에 가격을 올려서 리뉴얼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 수입 소품샵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이 적정 재고를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단종이 되지 않는 상품을 확보하는 거라고 요즘은 생각을 해요. 정말 재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계속 하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사람이 에너지를 가지고 신상을 계속 선보이기가 참 어렵기도 한데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면 처음은 위탁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 사입을 하고 그다음에 제조사를 찾아서 제조사 직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제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요즘에 '우리도 이제 제조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도 여러 가지 정해 놓긴 했는데 저희도 다품종을 소량으로 계속 선보이기보다는 저희가 잘하는 특성을 가진 상품을 소품종을 꾸준히 잘 리뉴얼하면서 판매하는 게 요즘 드는 생각이기도 해요. 미미 멜로디의 소품샵 브이로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쿄 출장부터 일상 이야기까지 저의 수다로움이 미니스님들의 일상에 조금의 즐거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